사무실에서의 하루는 참 더딥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사무실을 나서니 왠지 서늘합니다. 연말이 된 게죠. 아이고 나왔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또 한 해가 가는 12월입니다. 도시로 과메기가 오는 시간입니다. 겨울 바람이 불면 과메기가 오고 과메기가 오면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도시에서 과메기를 먹은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술 한 잔 놓고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따라 포항으로 가봅니다. 노래가 신이 납니다. 포항으로 향하는 트럭입니다. 지금 뭐 실고 가는 차예요 이게? 꽁지수 갑니다. 11월 초부터 1월 안말까지, 안 그러면 2월 한 초까지 매일 올라가야 됩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온 꽁치들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대씩 포항으로 향합니다. 과메기철이 온 곳이죠. 인구 53만, 동해안을 대표하는 거점 도시 포항입니다. 연호랑 새오녀의 설화가 있고 제철소가 있고 과메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호미곶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구룡포가 있습니다. 포항 과메기의 대부분은 이곳 구룡포에서 만들어집니다. 40년 전만 해도 포항 근해에서 잡힌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었지만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한류성 어종인 꽁치는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바다에서 꽁치를 잡아옵니다. 구룡포 과메기는 그 꽁치로 만들어집니다. 꽁치의 내장과 머리, 뼈를 발라내고 살만 포를 뜹니다. 옛날엔 통으로 말렸지만 요즘은 이렇게 손질해 펴서 말립니다. 과메기가 전국적인 상품이 되면서 제조 방법에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이게 지금 이거 탈 것이는 거구만. 네, 1차 세션이요. 1차? 1차. 1차? 네. 1차로 닦으시는 거. 이게 막걸리하고 잘 어울려요? 소주하고 잘 어울려요? 소주. 우리 소주. 그래서 이게 씹을 때 약간 그 눅눅하고 네. 쫀득쫀득한 맛. 예. 그 맛이 소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바닷물에 2번, 오전물에 1번 세척한 꽁치를 대나무 막대에 넣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네. 이런 날이 잘 마르나? 예, 잘 마르긴 잘 말라도요. 이제 조금 더 추우면 좋습니다. 여기 나오네. 어디? 여기 물 나오네. 여기 요거 밑으로 괴네. 요렇게.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예. 기름이 요거는 뚝 이제 떨어지네. 조금 이제 마르면서 조금 겉기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조금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 자체 몸에서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맑은 기름을 이놈이 이제 딱 품고 이래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 기름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집집마다 과메기 만드는 법이 좀 다릅니다. 최정만 씨는 30년간 온갖 건어물을 만들어 온 노하우로 과메기를 만듭니다. 외부에서 겉기름이 빠지면서 1차 건조된 꽁치는 그늘로 돌아가 본격적인 숙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꽁치의 기름기가 살에 골고루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 기름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EPA와 DHA 함량이 높아 성인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꽁치의 기름이 살 속에 스며들면서 꾸덕꾸덕하게 말라야 영양도 좋을 뿐 아니라 감칠맛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빛깔이 반짝반짝하는. 네, 네. 꽁치 살이 붓지도 검지도 않은 잘 익은 곶감 빛깔을 띨수록 좋은 과메기랍니다. 그렇다면 과메기란 말은 어떻게 붙여진 걸까요? 규합 청소에 보면 관목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눈이 서로 통하여 말갛게 비추는 생선을 말린 것으로 과메기는 이 관목어가 변화되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껍질을 벗긴 과메기는 쪽파와 미역, 김과 배추 등에 싸먹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메기가 2000년대 들어 상품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 얹고. 미역에다 김까지. 예. 그다음에 마늘 좀. 마늘 하나, 예. 그다음에 과메기 하나. 이거 찍어서 과메기를 얹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싸가지고 예. 아, 순서가 지금 그렇구만요. 예, 예. 미역과 배추, 마늘과 고추의 맛이 입안에서 과메기와 어우러집니다. 12년 전에 12년 전에 먹던 맛하고는 좀 다르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포항 과메기가 대중화된 것은 먹을수록 중독되는 그 특유의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메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양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메기를 참치와 소고기에 비교해보면 칼슘과 철분, 비타민 A에서 월등히 높은 영양가를 나타냅니다. 꽁치가 과메기가 되면 숙성에 의한 영양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핵산입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식품 성분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물질인데 주 작용은 이제 우리가 피부 노화를 억제한다든지 또 우리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핵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핵산은 과메기가 발효 숙성되는 도중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포항 사람들에게 과메기는 술안주 이전의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건진 과메기를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간장과 청양고추, 고춧가루와 매실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여러 양념을 넣고 멸치 볶듯이 만드는 겁니다. 보통 다들 술안주로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반찬도 되고 애들도 잘 먹고. 양념이 배어들도록 볶아내면 다 된 겁니다. 뜨거운 밥에 물 말아서 한 점 얹어 먹으면 참 맛있겠습니다. 과메기 덕장을 하는 최정만 시내에서는 과메기를 구워도 먹습니다. 전부터 굽어야 기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름 안 받아도. 12월 과메기를 말리는 철이 오면 온 가족이 덕장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바쁜 대목에 과메기는 참 고마운 반찬입니다. 그 자체로도 손 안 가는 반찬이기 때문이죠. 곰치 장아찌에 과메기를 싸드시는군요.
구운 과메기는 묵은 김치와 어울립니다. 잠이 쏟아져도 과메기 맛은 아나 봅니다. 이 바닷바람과 이 생선 꽁치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묘합니다. 이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말리는 건 뭐 아주 흔한 일이 되겠죠. 근데 유독 이 포항에만 과메기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겨울 동안 이 포항 과메기에서 올리는 매출이 약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다른 지역에서도 탐을 낼 만한데 이 포항에서만, 더구나 이 구룡포 일대에서만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름기 많은 꽁치를 다스려 과메기를 만드는 포항의 자연 조건. 그 조건의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포항 지역은 겨울철만 되면 이 북서풍이 붑니다. 그래 한이 바람이라고 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다가 보니까 건조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게 되면 해안가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수분이 올라와 가지고 내부 확산을 촉진시킴으로써 건조가 아주 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포항의 특징입니다. 북서풍과 해풍의 조화, 그 경계선에서 과메기가 숙성됩니다. 근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바람은 겨울이면 동해안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북서풍이 오는 과정 중에 높은 산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북서풍이 와가 멀리 가쁘겠죠. 그 찬 공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 구릉이 낮으니까 이 찬 공기가 이렇게 그대로 높은 벽도 없이 그대로 오면서 이 바닷물은 수온이 또 따뜻하거든요. 실제로 산들이 해안가에 인접한 포항의 북쪽 지역에는 과메기 덕장이 없습니다. 호미곶을 기점으로 구령이 없는 남쪽 지역, 즉 구룡포 일대에만 과메기를 만들죠. 구룡포에서 더 내려가면 겨울 기온이 너무 높아 과메기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과메기는 산맥이 없으면서 가장 추운 북쪽 지역 구룡포에서 만들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건조 조건이 좋은 구룡포 일대에서 주민들은 오징어 같은 건어물을 만들어 팔곤 했습니다. 평생 배를 탔던 최주호 씨도 10여 년 전에 배를 아들에게 맡기고 오징어 건조장을 시작했죠. 오징어는 한 9월 달부터, 과메기는 한 11월 달, 11월 초. 성어 보여드리 저 까만가 있어서. 최주호 씨는 오징어 덕장에서 과메기도 말립니다. 오늘은 과메기 축제에 맞춰 통과메기를 준비 중입니다. 줄로가 해놓으면은 이거 과메기가 술성이 잘 안 되고요. 지풀까 해야 술성이 잘 돼요. 꽁치 내장을 빼내지 않고 통째로 말리는 통과메기. 구룡포 덕장에서 이런 통과메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통과메기가 진짜 구룡포에 꽁치가 많이 흔할 때 아주 옛날에 많이 났어요. 꽁치가. 이 꽁치가 구룡포에 한참 구룡포에 꽁치가 많이 날 때는 개가 1,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랬거든. 야, 그때 꽁치가 많이 나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왜 영양가도 이게 좋으냐면 안에 내장에 창사에 기름이 흐르면서 이건 진짜 멋있게 말린 거야. 멋있게 말리기 때문에 다니 이제 이게 오래 말라야 되고 또 기상이 안 좋을 때 이거는 말리게 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예. 통과메기는 숙성 기간만 보름이 걸립니다. 3, 4일이면 완성되는 편과메기에 비해 5배나 공을 들여야 합니다.
농익은 과메기 맛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편과메기가 더 인기입니다. 음식 하나가 대중화된다는 것은 그 음식이 가진 고유한 어떤 것을 잃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어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 가가기로요. 뭐 있나? 다 갈래. 갑오징어가 이런 소리를 내는군요. 이만 사면 되는 게 맞나? 그래서 하면 된다. 그만하면 되지. 그만하면 왜 그러게 나오나? 최주호 씨 아내가 덕장 식구들 식사거리를 장만해 들어갑니다. 갑오징어 살을 능숙하게 써오는 최주호 씨. 아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오징어를 이까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이까는 맛이 너무 좋다고 여기 이제 우리들이 이 이까를 부를 때 사탕 이까라고 불러요. 이까는 일본 말입니다. 최주호 씨가 배를 탈 때에도 일본 말이 넘쳐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어업 기술들 때문이죠. 우리 음식에 외국말이 섞여 있는 슬픈 각인입니다. 부인 김경숙 씨가 큰 광어 한 마리를 냄비에 넣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나 봅니다. 처음에는 이걸 뭐 생선 넣고 이렇게 끓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애기 놓고 해도 막 미역국 끓여갖고 이런 거 넣어갖고 막 이렇게 주더라고. 시어머니가? 네. 충남 서산의 바닷가에서 시집온 김경숙 씨는 포항 음식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미역국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우럭이나 광어살을 발라 넣는 것도 어색했죠. 같은 바닷가지만 서해안과 동해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포항 음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서해의 갯벌이 많이도 그리웠을 테지요. 빨리 와서 식사하소! 점심요, 점심! 오징어와 과메기 작업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밥 시간은 옵니다. 건조한 한이바람에 바짝 마른 입안이 뜨끈한 미역국 한 숟가락에 따뜻하게 젖어듭니다. 이런 밥상에 과메기가 빠질 리 없죠. 덕장에서 바로 나온 과메기입니다. 과메기에 마늘 한 쪽, 쪽파 몇 가닥 끼우고 잘 익은 김치로 돌돌돌 말아 한 입에 넣습니다. 와, 참 맛있게 드시는군요. 광어 맛있지? 미역국 이거는 광어가 들어가지고 맛있고 과메기 이거는 김치에 말아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니다 내 비비는 거 내가 잘 비비니다. 네, 아주 맛나게 비비십니다. 우리 할 적에는 이제 자기 물 만큼 들어가 물로 박아. 이거 촬영하러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무료로 해가지고 먹는 방식을 따. 그래 일로 사람들은 좀 속이 든든한 때이죠 정말. 회를 30씩끼를 먹으니까 참 속이 든네. 덕장에 어둠이 깔립니다. 오징어 건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과메기를 넣을 시간입니다. 최주호 사장은 해가 진 후에 과메기를 넣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비린내가 나서 이 비린내를 안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식초를 조금 곁들여서 이 제시를 해보니까 과메기 비린내가 좀 제거되더라고. 최주호 사장만의 비법입니다. 꽁치를 바닷물에 씻은 후 마지막 세척에 식초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꽁치의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이랍니다. 그 식초 쓰는 거 나가도 돼요? 예, 노하우 괜찮아요. 아니세요? 예, 제 노하우인데 이 과메기를 광공부 과메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은 예, 나가도 괜찮아요. 예. 쳐갖고 하는 집, 배워갖고 하는 집이 우리 동네 한 집뿐인데 이제 다 알려지겠네요. 아내도 비법 공개에 미련이 없나 봅니다. 말려도 소용없는 걸 아는 탓입니다. 사실 최주호 씨는 포항 과메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동료들과 각 지역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과메기 시식장을 만들곤 했죠. 그 노력 끝에 웰빙 붐이 일면서 과메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못 말리는 남편이니 아내는 언제나 반은 접고 들어갑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물회는 포항 사나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옛날 배에서 드시던 생각 나세요? 네, 나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는 안 드셨죠? 배에서? 네, 그래서는 이렇게 먹고. 그냥 예, 제대로 이래 양념을 이래 안 하고 고기만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물 붓고 그래 이렇게 먹는 것이 예. 지금은 이제 집에서 먹으니까 제대로 양념을 해가지고 이래 먹으니까 야채도 넣고 하니까 훨씬 배에서 먹기보다는 맛이 좋죠. 예. 그래도 배에서 드시는 게 더 맛있었죠? 그때 배가 고프니까 예,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시장이 반찬이라고 예. 최주호 씨는 여전히 금방이라도 뱃일을 하러 나갈 듯이 식사를 합니다. 뼛속까지 바닷바람이 켜켜이 밴 포항 사나이입니다. 두 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둘이요. 둘이 내가 지금 충청도로 배 타러 갔어. 예, 그래서 만났어요. 아 충청도로 배 타러 가세요? 예. 우리 친정 오빠가 배를 했거든요. 배를 했는데 여기 배를 여기 배를 우리 오빠가 사고 갔는데 그 배를 따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배 타면서 아 그럼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예. 첫눈에 반했죠. 아 그래요? 첫눈에 반한 아가씨와 36년을 살았습니다. 평탄한 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또 큰 배 또 한 번 하다가 또 털어먹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다가 또 가메기 이거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떠셨어요? 가메기 한다고 할 적에도 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시작하더라고. 수술도 많이 했고, 예, 디스크 수술도 했고, 예, 또 여자 또 최고의 부분 자궁 수술도 했고, 그래가지고 말해도 알고 말 안 해도 아는 천상 부부입니다. 그 맨날 싸움이 우리는. 난 안 하려고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움직일 사람이 뭘 해도 해야지. 예. 앞으로 아버님 또 할 뭐 계획이 있다? 뭐 요거 이제 요거 하려는 모르지 뭐. 이제 또 할지 모른다고 또 딴 거 할지.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허 일만 친구야 하여간 역시 여기는 과메기가 많구만요. 여기서 팔시기도 하면서 또 도매도 남기시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이 과메기를 어떤 과메기를 선택을 해야지 좋은 과메기예요. 다음에가 요걸 약간 하면서는 그래 빛이 나자는 게 지금 한번 써보실래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네, 좀 써보실래요? 예. 요 사다가 접시가 없나? 맛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린 갈치. 예, 팔치요. 나 돈 안 받고 드리고 싶어.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안 팔래요. 나 빨리 알았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참 좋아해요, 말린 갈치. 예. 근데 요즘 이게 보기가 어렵더라고. 해주지도 않아 집에서. 서울에서는 안 파는 것 같아. 여기 네. 냉동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돼요.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좋은 고기 나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휴. 아주 풍성합니다. 시장은 참 행복감을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흥분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고 나오는 기분이 여간 이거 참 좋지 않습니다. 어유 이거 무슨 엄청난 이게 개복치구만요. 예. 이야 이건 콜에만 오네. 예. 이게 개복치예요? 예. 이거는 작은 겁니다. 새끼입니다. 아이고 무섭네. 큰 소형 자만해요. 큰 소형 자만해요. 저는 이번에 개복치라는 걸 처음 봤는데요. 이 개복치는 포항 죽도시장의 유명 인사랍니다. 삶아갖고 응고를 3, 4m까지 자라는 개복치는 경골 어류 중 가장 크고 한 번에 3억 개의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걸로도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는 사람들이 잘라가 먹고 또 갈밭에 이게 있으면 돌다리처럼 이렇게 밟고 다녔답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이게 흔했답니다. 이게 청정해역에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가 오염돼서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큰 생선이 어떻게 바다 해초만 먹고 자라잖아 이게. 주식이 해초입니다. 네. 개복치를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박정자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표피를 벗겨낸 하얀 개복치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넣은 것 말고는 별다르게 하는 게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삶으면 하얗던 껍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투명해지죠. 이렇게 투명해지는 이유가 바로 콜라겐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복치는 움직이는 콜라겐 덩어리였던 겁니다. 투명하게 물렁해진 걸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응고시키면 예전 포항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개복치가 완성됩니다. 하얀 묵 같기도 하고 말량한 얼음 같기도 한 개복치.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봤습니다. 무색 무침 맛이지. 아무 맛도 없어. 아 맛없지. 그 맛입니다 바로 예. 그러면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파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으셔요 여기는 포항 이거를? 사람들은. 예예. 이 전라도에 가면은 홍어 무침 먹듯이. 잡수듯이 포항 동해안에는 예 관원 상제 큰일이 있으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거를 해야지 잔치 잘했다 그래. 이거를 접시에 이렇게 놔요? 네.
근데 어른들이 이걸 몇 접시씩 가지고 잡섰어요. 글쎄,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물론 아무 맛도 없는 것이 예.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난 이해가 안 되네. 얼음보다도 더 맛이 없는 것 같아. 예. 얼음은 톡 쏘는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예. 맛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거지. 그래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무색 무치 무맛이잖아요. 무맛이잖아요. 이야, 이렇게 맛을 아무것도 없애기도 이 개복치가 굉장히 고온도가 큰데. 그러니까 가장 맛없는 걸 먹여서 보내는데 마음이 좀 그러실 거야. 새벽 여명을 뚫고 해가 뜨면 죽도시장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그물에 걸린 상어를 볼 수 있는 것도 죽도시장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포항의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이죠. 우리나라 대게의 57%가 포항에서 잡히는 등 철마다 넘쳐나는 해산물이 집결하는 곳이 바로 이 죽도시장입니다. 구룡포 과메기가 가장 먼저 소비되는 곳이기도 하죠. 죽도시장은 전국 재래시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넓이죠. 이곳에 상가와 노점상이 무려 3,400개가 있습니다. 어쩌니까 제가 본 개복치보다 큰 놈이 들어왔습니다. 장정 여럿이 해도 안 끊이자 날개를 먼저 제거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녀석은 길이가 좋기 2m는 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 오래간만이다. 아이고 고기야 완전히 돌덩이다. 개복치의 학명은 몰라입니다. 라틴어로 맷돌이란 뜻이죠. 머리만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헤드피쉬라고도 합니다. 몸을 해체하는 데에도 꽤나 힘을 들여야 합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니 몸속이 혼이 드러납니다. 몸속도 어마어마하군요. 박정자 씨는 신선한 개복치가 들어오면 즉석에서 횟감을 발라내 오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볼살은 특히 맛이 좋습니다. 그거 원래 그 예, 한바탕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게 물 하나도 안 묻고. 이게 이 자체에서 물이 다 나와요 이게. 개복치 머리살에 콩나물과 파, 물을 넣고 끓이면 탕국이 됩니다. 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물을 넣고 끓인 것만 같습니다. 개복치란 녀석 참 신기합니다. 이번엔 개복치 창자로 요리를 합니다. 이 개복지가 옛날에 많이 날 때는 뱃사람들이 한 마리 잡으면 창자만 빼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렸대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먹으니까 그렇지 창자가 굉장히 좋대요. 고추장과 양파 등을 넣고 개복치 두루치기를 합니다. 맛있겠다. 포항 죽도시장 골목으로 좋은 냄새가 퍼집니다. 할매요, 일로 오세요. 야, 잡숴봤어. 안장 있나? 있지를 해요. 두 병이다. 어? 이거 안주 잡수면 소주 2병이라. 한번 잡숴봤어.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대창이구나. 맛있네. 쫄깃쫄깃하게 많지요? 큰 개복치가 들어오는 날이면 박정자 씨는 아낌없이 개복치 밥상을 차려냅니다. 한국의 음식 유산은 그 끝이 어디일까요? 소고기보다 맛이 나지. 소고기는 맛이 없어. 기름이 나서 기름이 맛이 없어요. 이건 기름기도 없고 맛있고. 과메기를 찾아 들어온 포항에서 전혀 색다른 밥상을 마주합니다. 포항 죽도시장만의 밥상입니다.
이것도 일정 때 진집이군요. 지금은 중국집이 들어섰습니다만. 포항 구룡포 안쪽 골목에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촌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전형적인 일본 나무 키듯이 그 목재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본 양식도 그대로네.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이만큼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해방 이후에 이런 적산가옥에서 살았습니다만 저 같은 나이나 돼야지 이런 집을 알아보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을 안쪽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뭐 일본 사람 이름이 있었어. 일본 사람 이름인데 뭘로 발라버렸어요? 세면으로? 세면은 발라버렸어. 저 봉은 다 발라놨어. 하하, 이 세멘트를 발랐구만. 신사로 올라가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던 일본인들. 그들은 포항 구룡포항이 생산해내는 청어를 탐냈습니다. 당시에는 청어가 꽁치보다 많았죠. 그래서 청어로 과메기를 만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이 축제가 벌어졌어요. 구룡포 과메기 축제 특산물 이제 시작이네요. 역사가 바뀌어도 입맛은 남아 음식은 이어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구룡포에 일본어선은 900여 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넘쳐나던 청어를 잡아 일본으로 가져갔죠. 우리처럼 그들도 청어로 과메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포항과 일본의 홋카이도는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에 의해 물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물길이 닿는 곳에 바로 우리나라의 과메기에 해당하는 음식 미가키니신이 있습니다. 국물을 내거나 우동의 고명으로 쓰이죠. 미가키니신과 과메기 이 두 음식 사이에서 포항은 침략과 수탈의 비극적인 무대였습니다. 험한 전시도 그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55년 한 60년 가까이 살았다고 보면 돼요. 55년, 60년. 우리 아버지 때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살 때에 일본 사람이 나갔다고요. 집비 안 오고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보세요. 거꾸로 해가놨지. 이게 지맛이란 말이야. 발효해 가는 거 먹다가 거꾸로 해 가는 거 먹으면 못 먹어요. 발효해 가는 걸 못 먹어요. 내가 먹어보이. 거꾸로 해 가는 거는 이 안에 창지 안에 지름이 안 흐르는데 배꼽에 우러보듯이 전부 공기 끝까지 지름기가 가가 있는 거라. 이건 한 몇 달 돼야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잖아. 그럼 이제 언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오래오래 있다가 먹어야지 뭐. 그런데 먹으면 막 빨갛고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몰라. 먹어본 사람은 막 이거 다 가지고 간다고. 역사보다 강한 것이 음식일까? 수탈의 표적이었던 청어가 사라지고 꽁치도 나지 않는 구룡포에서 과메기만이 겨울을 풍미합니다. 마침부터 유따로라는 사람이 하는 이발소 그 집이죠. 근데 지금 그 전성을 했구만요. 향군 이용. 아유, 수고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옛날 일정 때 이발소였다고요?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네? 그 주인은 밖에도 네. 뭐 열도 하고 보니까 그래 되는데. 아, 그러세요? 선생님은 얼굴이 검으신 거 보니까 저 해변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옛날에 선박을 한 50년 넘게. 아이고, 그러시군요. 물반 고기반. 아이고. 그때 이제 선장들 막 주머니가 두툼할 때 그때 몇 명이 일하셨어요? 뭐 과연 꽁치 잡는 데는 뭐 전용기지는 아니고. 그때는 손님도 많고 이발소도 손님도 많았고. 혼자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몇 사람이 그냥 들러붙어서? 네 사람 데리고 내가 혼자. 그러셨군요. 다섯? 네. 호시절이었습니다.
닭꽁치가 넘쳐나던 시절엔 모두가 멋쟁이였죠. 여기 파운 들어오면 과메기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는데 과메기 말고 뭐 딴 건 없어요? 머리국수. 모리국수? 머리국수예요? 모리국수예요? 머리. 머리? 모짜. 모짜, 모리. 머리국수인지 모리국수인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모리국수에는 미역초라는 생선이 꼭 들어가야 한답니다. 미역처럼 살이 단단하고 다른 고기처럼 안 퍼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이 단단해가 맛이 또 다시도 많이 나고 맛있어요. 모리국수는 각종 해산물을 모아 넣는다고 할 때 모아의 경상도 방언 모디에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말도 있고 일본어로 많다를 뜻하는 모리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엇이건 모리국수는 포항의 풍부한 수산물을 상징하는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장 부인이 집에서 말리던 과메기를 가져왔습니다. 모리국수와 함께 먹을 과메기 무침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과메기 덕장을 시작하고 몇 해는 이 과메기 껍질을 벗기느라 손톱이 다 빠졌답니다. 그냥 맨손을 이렇게 째면 손톱이 이게 기름이 과메기 기름이 들어가니까 손톱이 알가가 빠져요. 그 언제까지 그러셨어요? 한 2, 3년을 그래 하면서 빠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안 하니까 또 새로 났어요. 새로 나는 과정은 한 몇 개월 걸렸어요. 몸에 좋은 과메기 기름이 손톱을 여러 개 뽑았습니다. 무엇이든 거저되는 건 없나 봅니다. 손으로 찢은 과메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먹기 좋게 무쳐냅니다. 과메기 무침 시식은 이발소 사장님의 부인이 합니다. 맛있다. 조금 달콤하게. 손으로 찢은 과메기라 양념이 더 잘 배어들었을 겁니다. 편한 도구가 꼭 좋은 맛을 내는 건 아닌가 봅니다. 모리국수점 구경하러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지금 그 네. 모리국수입니까? 네. 뭘, 이거 뭘, 뭘. 밀가루로 가지고 이거 반죽을 해서 옛날 전통식으로 응? 낙지. 낙지도 들어있네. 아이고 매웠고. 예, 얼큰이 해야. 우리는 이 고추 없으면 음식 못해. 전부 매울게. 이 파란 땡초 고추를 조금 맵다. 아유. 많이 매워요. 맵지.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야 물을 더 넣어. 전 선생님. 전 선생. 오셔 일로 와요. 나만 갖다 놓고서는 혼자 놔줄래? 머리카락 잘 털고 들어오시고. 옳지 옳지 여기 저. 과미 그러면 반찬 할 줄 모르고 술안주만 생각. 그래 말이야. 또 우리는 술안주로만 하지 이걸 반찬으로는 안 해봤어요. 반찬 해도 괜찮아. 밥 반찬 해도. 네. 밥 반찬. 꾸덕꾸덕 끈적끈적한 게 입안에 감기네. 새콤한 과메기 무침에 칼칼한 모리국수를 곁들여 봅니다. 금방 땀나네. 응? 한 숟가락에. 그래서 참 사는 게 고단할수록 모리국수는 칼칼해졌을까요? 음식은 밥상 위에 있는 것만 같지만 실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과메기가 주목받는 걸 보면 옛 음식이 가진 힘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너희 왜 안 가? 너희도 가야지. 다른 갈매기는 다 날아가는데 얘는 못 날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다 나르는데 나만 못 날르고 있다. 문득 못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날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통감이 왔다. 저 처리해라. 벌써 말랐던가 봐. 아이고 잘 말랐네. 그때는 아버지가 갓 잡아와가지고 말리니까 꽁치 피가 막 내리잖아요.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일찌감치 말리기 시작한 통과메기가 촉촉하게 잘 말랐습니다. 농익은 맛을 좋아하는 이선옥 씨네는 꼭 통과메기를 말립니다. 옛날 전문 사람들은 뼈도 안 빼고 그냥 머리만 잘라보고 자기 고추장에 찍어 먹고 뭐 된장 찍어 먹고 그랬지. 아버지가 아끼는 통과메기를 가져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과메기로 음식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이죠. 꽁치젓갈에 새우젓, 마늘, 표고버섯 가루와 고춧가루를 넣고 김치속을 만듭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 집은 딸이 다예요? 예, 딸이 다 해주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넘었어요. 뇌경색에. 예,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많은 일을 못해요. 그 전에는 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 많이 하고 우리 공부 다 시키고 추가 다 시키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마음은 음식을 하고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이 따르지 않는 어머니를 딸이 대신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해녀하면서 이거 많이 들어가고 많이 먹었습니다. 아 어머니 해녀. 예. 아니 내가 몸이 이래도 가고 싶어. 하던 그 멋이가 있어가지고 꼭 가고 싶어요. 가면은 양념장 많이 넣지마라.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을 했던 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좋았습니다. 집집마다 김치를 담가줄 때는 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했었죠. 이거 숙성되면요 한 달 뒤에는 진짜 맛있어요. 그 세월이 다 가고 이제는 딸의 손끝에서 예전의 기억을 찾습니다. 딸이 만든 과메기 김치가 이제는 어머니의 손맛을 제법 냅니다. 하지만 과메기 식혜만큼은 예외입니다. 밥을 대드리면 살을 담가가지고 꼬두밥제가 하면 여기 잘 피가지고 여기다 밥에 넣으면 이 밥이 뭉치에 날라리 피해야 된다고요. 절인 무와 고두밥에 과메기와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삭을수록 맛이 나는 과메기 밥 식혜입니다. 이제 삭으려고 그러면 5일에서 일주일까지 있으면 삭아버려요. 어때면 짠나? 싱겁나? 아니 엄마 싱겁다. 싱겁대. 자, 네, 지금은 이제 엄마가 아프시니까 입맛도 맛을 간 보는 것도 조금 못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간도 봐드리고, 네 그렇게. 맛있다. 어머니의 미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맛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맛을 이어받은 딸은 아버지의 덕장에서 나온 과메기로 색다른 음식들을 만듭니다. 오늘은 과메기 튀김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음식이죠. 이 음식도 고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 세대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겠죠. 이렇게 김치에 이렇게
이렇게 사서 말아서 드셨거든요. 맛있다. 내가 먹어봐야 옛날 그 맛인 거 뭐. 옛날 그 맛이 같이 있다고. 옛날 맛이. 내 거라 그런 거 맛이 그대로. 과메기 맛을 모르던 어린 딸은 어느새 과메기 맛을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과메기 많이 드시고.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은 첫사랑과도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이 포항에서 과메기가 그렇습니다. 과메기가 밥 반찬에서 술안주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네, 이 한국인의 밥상은 그 첫사랑 같은 음식들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